후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치열한 유세전을 펼치며 필승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 후보들의 첫 유세지와 첫 메시지는 어떤 전략을 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각 캠프의 후보들 첫 번째 유세지를 각기 다르게 잡았는데요. 어디를 잡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이곳 대구에서 합니다. 우리 대구가 통합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웃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과 예환이 새벽시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권하게 되면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 운항이 가능한 겁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생명이 지켜지는 그런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방이든 이런 소방이든 전혀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동자들 제대로 대접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네, 영상에 소개해드린 5명의 후보들 가운데 대구를 첫 유세지로 선택한 문재인 후보, 과연 왜 대구를 첫 번째 유세지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전략은 무엇인지 전병헌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네. 자, 대구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다. 자, 이 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직접 고른 건가요? 아니면 캠프의 아이디어입니까? 그리고 왜 대구입니까? 네, 우선 문재인 후보의 그 의지가 반영된 일정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과 수도권 모두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네. 국민 통합 대통령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전국에서 골고루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만 네. 기득권과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네. 이 국정 운영 주도력과 추진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네. 일단 오늘 대구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출발을 하고 네. 대전에서 이 소위 출정식을 하고 오늘 광화문에서 집중 유세, 내일 광주에서 집중 유세 이런 식으로 전국을 1박 2일 동안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는 그런 일정으로 기획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TK, 대구를 정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네. 대구에서의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건 데이터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구 경북의 그 어떤 진정성과 민심도 함께 공유를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광화문이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촛불 민심의 광장이고 또 후보께서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넘겨주고 국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넘겨주고 우리 후보께서는
광화문으로 나오셔서 국민들 곁에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그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씀하신 측면도 있고 또 네네. 광화문 광장이라는 것이 촛불 민심 광장일 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민생과 개혁의 아이콘이 세종대왕의 정신과 가치 그리고 네네. 애국과 안보라는 그 네. 한국 유수신 장군의 그 가치도 함께 포용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또 내일은 이제 광주 집중 유세고요. 네네네. 네. 자, 오늘 또 각 캠프에서 각기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선거송과 로고들이, 구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문재인 캠프에서 내놓은 로고송과 이 구호들, 네. 어떤 부분을 가장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뒀습니까? 우선 국민들이 지난 10년 보수 정권이 망가뜨린 대한민국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혼란의 극에 이른 대한민국을 빨리 수습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네. 든든한 리더십이라는 측면에 인물 경쟁력을 내세우고 두 번째는 서민의 생활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과 비전, 경험과 경륜에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든든한 리더십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 로고송과 홍보 전략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안철수 캠프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인천을 첫 유세지로 정한 안철수 캠프. 자, 왜 인천으로 정했고 여기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동영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천항을 첫 행보지로, 유세지로 골랐습니다. 그 이유가 안전에 가장 방점을 찍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정의 첫 방문지는 인천 VTS, 네. 해상교통관제센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유세, 전국의 첫 유세는 전주의 전북대학교 앞에서 첫 유세를 마치고 지금은 광주 금남로 광장입니다. 네. 저도 후보와 함께 전주 유세를 함께 하고 지금 광주 금남로 광장에서 지금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우선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찾은 이유는 네. 다 아시다시피 제2의 세월호가 없게 하겠다는 네. 안철수 후보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고 네. 그 VTS는 이제 뭐 영어로 돼 있어서 합니다만 V는 선박이란 말이고 T는 네네. 교통이란 말이고 S는 서비스인데요. 바다의 선박에게 항해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네. 이 VTS만 원활하게 잘 작동이 되고 또 이것을 청와대의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운영했던 청와대의 방카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컨트롤하게 되면은 국민의 네. 생명과 재산을 실시간으로 네. 대통령이 모니터하고 또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예. 있다고 알겠습니다. 해석합니다. 예. 네. 오늘 하루 종일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이 포스터에 담긴 의미와 의도가 뭐냐에 대한 해석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좀 특이한 이 포스터, 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도 포스터 보고 참 색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역시 여기에 창의와 혁신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1번에서 5번까지 다른 후보는 과거 늘 보아온 선거 포스터인데 이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에는 당도 없고 당 이름도 없고 구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사람이 작게 그리고 V자로 이렇게 손을 번쩍 든 거기에 이제 어깨띠만 나와 있는데 네. 일단 화제가 된 것은 성공이라고 봐지고 네. 이걸 만든 사람이 세계적인 광고 천재입니다. 이재석 씨라고. 네네네. 국제 광고제에서 29번이나 메달을 딴 세계 수준의 전문가가 네. 조언을 해서 이걸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이 포스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일단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이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종의 노이즈도
관심이고 마케팅이다. 뭐 이런 식의 의도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대 당에서 왜 당 이름도 없냐, 하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바람에 소음 효과도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 일정이 호남 지역이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호남 지지율을 보면요, 문재인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캠프에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남은 지난 6번의 대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두 한쪽으로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 전주와 광주에서의 메시지는 이제 대통령을 결정할 시간이다. 네. 호남이 망설이지 말고 전주와 광주가 망설이지 말고 전주와 광주가 만들어냈던 국민의 당을 선택했던 것처럼 안철수가 사그러져 가고 있을 때 다시 제2의 안통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네. 이제 대통령을 결정할 시간이다 하는 메시지를 갖고 전주와 광주에 왔습니다. 특히 이제 정권 교체는 된 거니까 문재인으로의 정권 교체보다는 안철수로의 정권 교체가 더 좋은 정권 교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호남을 위해서 더 나은 정권 교체, 그리고 검찰 개혁을 문재인 후보보다는 확실하게 안철수 정부가 더 잘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재벌 개혁도 문재인보다는 안철수가 더 잘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주와 광주에 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지율 대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집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오늘 바쁜 시간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측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패널들과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문재인 후보의 첫 유세지 호남으로, 대구로 정했었는데요. 이 대구로 정한 부분, 전략적으로 어떻게 좀 잘 정했다고 보시나요? 송 기자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선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후보가 대구에서 유세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파격이기도 하고, 그 때문에 지금 줄곧 다소 불안했던 점도 있었지만 줄곧 선두를 달리는 후보로서 통합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유권자가 봤을 때는 신선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대구에서는요, 문재인 후보가 이 안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아직도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안보가 걱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 저 문재인 앞에서 안보 얘기 하지 마시라. 혁전사 출신 안보 대통령 누구입니까? 네, 이 본인의 약점을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보관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지역으로 보면 이제 대구, 경북 TK 유권자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또 이제 무당층, 60대 이상 이 고연령층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제 비토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의식하는 행보가 이 첫 유세지로 이렇게 대구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던질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은 이명박, 박근혜 10년의 그 두 정권을 탄생시킨 이 주역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이 꼭 어떤 특정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한 정권 교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대구로 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반면에 또 호남으로 향한 안철수 후보. 자, 오늘 새벽 0시에는 인천 VTS에서 시작해서 출근 시간대는 이곳 광화문, 저희 회사 근처인 이 광화문에 유세를 하다가 호남으로 이제 갔습니다. 송찬욱 기자. 자, 안철수 후보의 호남행.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전에 잠깐 정동영 의원과 얘기를 해봤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호남에서 또 그 안철수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는 건데 좀 다른 관점에서 또 보자면 인천을 갔던 것도 국민 안전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초반 유세전에서 국민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늘 오전부터 따져보면 서울, 전주, 광주를 갔다가 이제 내일 일정까지 보면 대전으로 돌아갔다가 영남으로 내려갑니다.
이거를 좀 생각해보면 한자로 사람 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국민을 강조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 인자로 지금 선거 유세를 초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기자들의 해석입니까? 캠프에서 그렇게 내세운 겁니까? 캠프에서 어느 정도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예, 구체장님. 네,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게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뭐 물론 잡다 보니까 사람이 인자된 게 아니고요. 물론 캠프에서는 저런 의도를 가지고 일정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담겨 있는 그 의미는요. 이 안철수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자강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유력 후보로 되는데 호남의 지지가 지난 총선 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고요. 또 앞으로 문재인 후보를 넘기 위해서도 호남에서 앞서는 후보가 이 대구, 경북 또는 충청에서도 앞선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호남의 지지를 굳건히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이 첫날 행보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북을 방문한 안철수 후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쫓아갈 그런 강한 마음을 먹고 있겠죠. 그래서였을까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곳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공공연하게 하는 후보 뽑아선 안 됩니다. 선거를 위해서 호남 이용하는 후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남이 저를 불러냈고 키워주셨습니다. 대선 첫날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네. 일명 소몰이 창법이라고 하는 소리 지르는 안철수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다라고 하는 말,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건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문 후보의 뭐 여러 공약 중에 뭐 대표적으로 꼽을 만한 것이 이제 국민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문재인 후보가 국민 통합을 해낼 수 있는 후보냐? 네. 그러니까 이 호남의 경우에는 2012년 대선 때 이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홀대를 하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을 뽑아주셨듯이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문 후보가 지금 호남에 대해서 이 통합을 하고 뭔가 어떤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지만 과연 지켰느냐? 나는 지킬 사람이다. 이런 상대적 그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저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문재인 후보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SNS에 동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이번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길을 났습니다. 아마도 이 길은 제 인생의 가장 마지막 도전이 될 것입니다. 사상 최초로 전국적 지지를 받은 첫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만든 역사적 대선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이번에 대선에서 실패할 때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안철수 후보도 의원직을 사퇴하는 맞불을 놓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의원직 사퇴라는 게 사실 배수의 진을 쳤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국회의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로 대선에 출마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선에서 만약에 지더라도 본인은 국회의원 안 하겠다 배수의 진을 쳤고 이게 지난 2012년 대선 때를 보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의원직을 사퇴한 반면에 그 당시 민주당의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의원직을 사퇴를 안 해서 뭐 그게 꼭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런 점을 보면서 문재인 후보와 나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하고 그리고 이번에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좀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오늘 강조한 홍준표 후보. 문재인 후보가 일자리를 강조했고 안철수 후보가 안전을 강조했다면 홍준표 후보는 서민을 강조하면서 시장, 재래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디 갔었나요? 이유종 기자. 네, 오늘 하루만 4곳의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서울의 가락시장에서 모였는데요. 그 아침에 가락시장에 가서 경매장, 그리고 청과문 시장, 권우문 시장을 둘러본 뒤 아침 식사까지 했습니다. 네. 가락시장이 있는 곳,
그 홍준표 후보의 예전의 지역구인 송파 갑구와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들러간 것 같고요. 이후에는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이동해서 칠성시장, 먼저 대전에 가서 중앙시장을 들러본 뒤 대구로 다시 이동해서 칠성시장과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자, 보수의 집결을 꾀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 자, 곧장 대구로 달려갈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 충남을 거쳐서 대구로 갔단 말입니다.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일단 충남 아산에 있는 그 현충사를 방문한 데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국 그리고 이 보수. 그러니까 네. 보수하면 뭐 애국인데요. 그런 나라를 지키겠다는 충무공 이순신의 뜻을 받들어서 네.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충남 아산 현충사를 들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충청 지역의 경우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 안희정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 패배하면서 네. 충청을 대표할 만한 지금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홍준표 후보가 나는 이제 충청권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보수 후보다. 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충청권을 거친 다음에 이 대구로 향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충원을 방문했을 때는 멸사봉공의 사자를 잘못 써서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 현충사를 방문했을 때는 다른 사자성어를 썼다고요? 네, 사자성어로 사생결단. 사생결단. 예. 네. 뭐 마치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네. 왜군을 물리친 것처럼 네. 지금 뭐 지금 상황이 녹록치는 않지만 반드시 역전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유승민 후보의 행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요, 인천에 있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첫 유세를 열었습니다. 안보를 강조한 걸까요? 안전도 강조하면서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꿈보다 해몽일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네. 안전과 안보를 강조했지만 네.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네. 그 6.25 전쟁 전세를 역전한 것처럼 지금 물론 지지율이 굉장히 침체돼 있지만 이제부터 22일 동안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시작해서 다시 전세를 뒤집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 네.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오늘 출정식에서 이 문재인 후보와 안보관을 연결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 지금 뭐 경제가 위기고 안보가 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보수 진영에서 강조를 하는 게 불안하다 안보가. 근데 결국 안보가 경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돼야 이 안보도 지킬 수 있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오늘 현장에 있었던 유승민 후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지금 경제가 위기고 안보가 위기입니다. 저 문재인 후보 얼마나 불안한 후보입니까? 문재인 후보 이야기하니까 불안해가지고 지금 사운드가 나오는 중입니다. 저게 이게 어떻게 보면 순발력인데요. 재치 있는 순발력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 캠프 쪽에서 들으면은 안보관을 쿡쿡 찌르는 그런 쓰라린 그런 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군소 후보들의 움직임도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늘 푸른 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온 이재호 후보. 오늘 기자회견에요. 복면을 쓰고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다른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화면을 보셨을 텐데요.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후보들 간에 지역과 이념과 정파와 기호, 이름, 정당 이걸 다 내려놓고 저는 복면 토론을 제안합니다. 제가 복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면만 보고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죠. 제 소리는 들리죠. 어느 선거 때보다 가장 많은 최다 대선 후보가 출마한 선거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투표용지지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모양으로 정해진다라는 투표용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요, 15명의 이름을 넣다 보니까 제 얼굴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세로 길이가 28.5cm에 이릅니다. 15명의 후보. 이렇게 군소 후보까지 합쳐서 최다 후보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 표라도 더 얻고 더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이재호 후보의
몸부림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럼 복면 안 썼으면 오늘 다뤘겠습니까? 그렇죠. 네. 복면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쇼맨십을 좀 발휘했기 때문에 그 언론에도 노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예능과 이 정치가 다른 게 예능은 복면을 먼저 쓰고 나와서 누군지를 알아맞추게끔 하면서 이제 시청자의 눈길을 끄는데 네. 정치는 누군지 뻔히 알면서 이제 복면을 써가지고 오히려 이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점 때문에 국민들이 좀 정치를 좀 불신하고 네. 좀 이렇게 혐오스러워하지 않나. 오히려 뭐 그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오히려 좀 지탄받을 만한 일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 기자, 예. 저 지금 국회 현장에 그때 있었을 텐데 기자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갑자기 얘기를 안 하고 저렇게 돌발이 예고가 되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 이재호 후보라고 하면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 2인자라고 불렸고 그랬죠. 이명박계 좌장이었는데 지금 뭐 기호 9번에 그 의원 한 명 없는 늘푸란국당 후보가 되면서 이제 저렇게 가면까지 써가면서 본인을 알려야 되는 처지가 된 거에 대해서 참 기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건불 10년이구나, 격세지감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뉴스탑10 함께 하고 계십니다.